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 오늘 계약이 있어서 밖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던 단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개 오래 하신 분 계신데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래가 이제 너무너무 없다가 이제 조금씩 되니까 조금은 살겠는데 내가 직접 거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진 않다.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 지금 분위기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인 거 맞다고, 지금 분위기 안 좋다고, 지금은 좀 천천히 인내심을 갖는 사람이 위너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시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보는 게 맞다. 그게 나한테 제일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일단 제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나 의견은 그대로고요. 조금도 바꿀 마음이 없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 때문에 좀 혼돈이 있으세요. 막 반등했다,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이런 단지도 있고요. 더 떨어진다, 아니면 다시 급매가 나온다, 이런 단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단지별로 설명을 하면 더 혼란스러운데 총체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요 원리를 가지고 각 단지에 입혀보면은 지금 그런 현상이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살아날 때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매도인들이 살아나고 있는 게 있고 매수인들이 살아나고 있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안 따졌던 건데요. 이걸 왜 따져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 생태계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2년도 작년은 정말 특이한 시장이고 역사에 남을 거고 후대에 공부할 때 꼭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 생태계가 완전 깨졌었어요.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으면 부동산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이에요. 자, 아파트가 있어요. 그냥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뭐예요? 야, 이 집 내 집인데 10억에 사. 싫어. 8억에 살래. 8억은 너무한데 9억이면 안 돼? 그래, 9억에 사자. A와 B가 거래를 했죠. 9억이란 가격이 나왔죠. 이게 시장이에요. 거래가 없었어요. 전 500건대 거래량은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 매수인, 매도인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 현상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보이죠. 그게 반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기가 어렵고 통계를 봐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건 제가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데,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본인 자산이 걸려 있거나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그렇기에 매도인의 포지션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매수인들은 살아나고 있을까요? 매수인들은 사실 유리해졌죠. 세금도 혜택을 주고 대출도 좀 해소해 준다고 하고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새로 집을 사면은 집이 많이 있는 분들도 약간은 취득세 얘기가 나왔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포지션으로 변한 건 맞아요. 그럼 매수인이 살아났냐? 유리해졌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유리해진 게 집을 살 이유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매수인분들 입장에서 지금 제일 크게 느끼고 있는 메리트는 현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내려갔답니다. 왜냐? 내려간 가격 아니면 안 사니까. 그래서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빠졌고 혜택도 좀 더해줬으니까 좋지만 지금 당장 집을 급하게 사야 될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현장에 나와보면 급하게 집 마련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럼 매도인들은 살아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매도인들은 지금 좀 요약하자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10만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요놈의 7만원이 됐는데 매도 버튼이 없네. 이거 그냥 가져가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식이랑 달라요. 대출이자 2배, 세금 3배, 세입자 부담감 10배, 한 요 정도거든요. 그럼 팔진 못해요. 주식이 10만원짜리가 7만원이면 다행인데 7만원이 됐는데 팔지도 못하고 그냥 깔려 죽게 생겼고 이대로 가면 직장생활 하던 말던 파산할 게 뻔합니다. 이런 분들이 매도를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 하겠죠.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1년 넘게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번 시장에 규제를 풀고 이거저거 했으니까 매도인들이 살아났나요? 매도인들이 살아나려면요,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큰 오해인 게 언론에서 대출이자 내려간다, 시중은행이 갑자기 낮춘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지금 열풍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이미 집을 갖고 있던 분들 중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들은 실제로 대출 금리 혜택이 크지 않아요. 다양한 대출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받아 쓰고 있는 건데 은행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대출을 팍팍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출을 쓰시던 분들은 혜택이 그다지 체감적으로 크지 않다는 게 제 상담의 대부분적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세금 내려갔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제 매도인들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세입자분들에 대한 책임감. 왜냐면 전세가는 내려갔고 그 와중에 전세 수요는 딴 데로 다 이동을 해서 다음 세입자도 없고 플러스 알파로 요새는 전세금 제때 못 돌려주면은 예전이랑 다르죠. 엄청나게 공격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됐나요? 아니요. 이거는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계약이 안 되다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리스크, 세입자에 대한 리스크를 느끼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전세가가 꽤 높게 맞춰져 있으세요. 이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리스크가 해소가 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려면은 전세금을 반환할 때 대출을 완전히 풀어주든가 DSR 같은 거 말고 아니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든가 아니면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 정리를 다 해보면 여기 원칙에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세입자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집을 급하게 사고 싶은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곳, 강남 3구나 잠실 같은 곳, 이런 곳은 반등하고 호가도 올라가고 그 가격에 팔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데가 아니라 주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끼고 많이 집을 살았던 분들이 많은 곳들은 금매가 팔리고 금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나도 급하니까. 약간 기대를 했겠죠. 이제는 조금 올라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있어요. 지금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날 파산시킬 수 있는 이 세상,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 상황에서 금매가 팔렸을 때 어느 쪽 생각이 들까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호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한번 존버해보자, 한번 가보자, 나 괜찮으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면 이제 팔리긴 팔리는구나, 나 잘하면 파산은 면하겠다, 나도 빨리 팔고 나가자.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긋지긋하다, 이거 임대사업 못 해먹겠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세입자분들한테 죄스러움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 집 팔아버리고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지금은 기다려보자, 한번 호가가 올라갈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분보다 제 말은 여태까지 금매를 제공했던 분들 기준이에요. 높은 호가에 집 내놓고 버티던 실거주자나 원래 집주인분들 빼고 금매나 초금매를 제공하던 그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거리를 일으켰던 분들, 그분들은 여러분 여전히 빠져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야 돼요. 그럼 너는 도대체 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야 되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지금 매도인분들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건 세금도 그리고 대출이자도 마찬가지지만 전세예요, 전세. 그런데 여러분, 전세를 제공을 누가 합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세를 주로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 전세 수요가 딴 데로 가 있습니다만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월세가 너무 비싸면은. 그런데 전세를 공급할 사람들은 못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건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2년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뭘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월세랑 전세 시장, 제가 23년도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월세 시장. 근데 월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전세만 보니까 전월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몰랐던 게 전월세 시장 플러스 알파 아파트 외 시장 있죠. 다른 주거 형태, 그것까지 봐야 돼요. 이 전세가가 해소가 됐을 때 시장이 막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비로소 금매를 팔아야 될 이유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매도인이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쭉 정리를 해보면은 시장 생태계는 좀 살아났어요. 매수인들도 좀 살아났어요. 유리해졌으니까.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매도인은 아직이에요. 아직 내가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금매가 팔렸다고 급해할 이유가 없죠. 급해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 이 시간을 못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에요. 다만 이 매도인이 못 버티는 이유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시장은 뒤집어지겠죠. 이때를 너무 눈꼽아 기다리고 막 통계 읽어주시는 분들 얘기만 맹신하고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밖에 나와보시면 쉬워요.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금매가 팔리고 금매가 왜 또 나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급하게 팔아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내 집 한 채에 내 몸 지금 눕혀서 살고 있는데 그 금매 가격에 파는 분 없어요. 잘 없어요. 진짜 공포심에 젖은 분 외에는. 있긴 있었어요. 언론이 너무 때려대서. 근데 그런 분 제외하고는 집을 급하게 파는 이유가 있고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금매 출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또 매수인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죠. 요걸 가지고 저는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천천히 지켜보고 왜 이렇게 시장이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다른지에 대해서 요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머리 안에서 답이 나오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요렇게 된 거구나 요런 생각 저처럼 드실 겁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